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윤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실 어제자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많은 일은 없었는데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도 사실 뭐 약간 거시 경제에 있어서 또는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자에 뭐가 발표됐냐? ISM 비제조, 이 비제조업의 PMI 값이 발표가 됐어요. 자, 이 부분을 해설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PMI 값은 그냥 50으로 두고 50 이상이면은 경제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50 이하라면은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정말 낮으면 낮을수록요. 근데 실제로 발표된 값을 보게 되면은 56.7, 50보다 높고요. 예, 컨센서스라고 말을 하는 예측값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 인베스팅 사이트에 기록되는 이 실제 값들의 색깔은 빨간색일 때는 호재고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악재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이 시간을 잘 보시면은 어제자 23시에 발표가 됐고 증시에서는 23시에 그 근처에 급격한 반응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고점을 높인다 또는 고점 근처에서 횡보를 했었는데 발표값이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다만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야. 왜냐 그 해당 시간에 상승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설명한 이유, 나스닥이 올랐다라는 것을 설명한 이유는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반등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반등을 안 하네? 왜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거 비트코인 약세장이다, 이제 하락장이다라고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네, 확실한 것만 하나 제가 짚어드리자면은 나스닥이 올려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올려친 다음에 약간 조정주고 여기에서 반등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약간 중요한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의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스닥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나스닥 차트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 쉽게 언급을 안 하는데 그래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왕에 나스닥 차트를 같이 보면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은 지금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며칠 정도는 좀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는지 이 조정분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상승하면 그냥 좋은 거고요. 네, 그 다음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4시간봉, 일봉, 주봉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기간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일봉상으로는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이에요. 한 10일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하루하루 쪼개서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떤 관점, 여기서는 어떤 관점, 여기서는 어떤 관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4시간봉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은 더욱더 좀 길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4월부터 8월까지 또는 7월까지는 그냥 같은 관점으로 봤을 만큼 그런 긴 관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4시간 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4시간 봉에서 우리가 과거에 체크를 했던 것은 이 새벽 1시 경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지금 현재 이동 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즉 골든 크로스가 이때 나올 것이다라고 봤었던 이유는 일단은 캔들이 정체가 되어 있고 이 구간에 횡보를 함에 있어서 20일선이 내려오고 이격이 해소가 된다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이 이격이 점점 붙음에 따라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아마 새벽에 장을 관찰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가기 전에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사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내려간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 하락과 뭐 그런 방향성을 점치기는 이르고 그나마 상승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드리자면 이 이동 평균선 간의 격차가 해소가 되면서 관점이 뒤바뀌는 그런 신호가 나올 때 사실 확정을 짓는 것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격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간섭이 되고 있죠. 즉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간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까요? 21선 위에 5일선이 있으니까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약간 내려오는 그림에 속하니까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설을 하지 말고 오늘 저녁까지만 관찰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방향성이 딱 이 정도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이동 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기미를 보이거나 그 관점을 생기게 되겠죠. 적어도 자정까지, 오늘 자정까지는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승이나 하락이죠. 그리고 뭐 물론 그냥 횡보를 시켜서 5일선과 21일선을 쭉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그냥 만들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란 게 생기게 되면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 상승 관점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승 관점에 있어서 현재 일봉 차트에서는 우리가 그냥 유지 중에 있는 것은 이 5일선과 21일선에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4시간 봉상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4시간 봉 차트에서 이 흐름이 그냥 상승세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간섭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휩쓸어서 해석을 하면서 하락 관점이 나올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매매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일단 1번은 사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번은 상승하면은 일봉이 따라가요. 즉 예를 들어서 4시간 봉이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4시간 봉상으로는 엄청난 상승에 해당하지만 일봉에서는 약간 이 흐름을 꺾어줄 수 있는, 즉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꺾어줄 수 있는, 그냥 여기까지만 진행이 될 것이요. 그래서 1번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캔들을 약간 숨기고 이동평균선만 나타냈는데 어젠가 엊그젠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저점을 왜 깨면 안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저점을 깨는 것은 캔들 매매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매매에서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아는 패턴 중에 지금 당장 세 가지만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수렴이 있을 거고 어센딩, 디센딩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하나 뭐 있을까요? 헤드앤숄더가 되겠죠. 이게 내려가게 되는 것은 고점을 높이기가 힘들 뿐더러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이동평균선, 즉 이격매매의 설명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동평균선이 저점을 깨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선이요. 즉 다시 말해서 1번과 2번 상승과 4시간 봉에서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이 하락은 임계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즉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이 아닌 거고요. 이동평균선 5일선에 22K만 지켜주면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승 관점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별로 4시간 봉에서 상승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또 하락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이 관점을 체크를 하는 시간이 오늘 자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내일 자정쯤에서 확실한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매매를 하시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추세 깨졌다, 이거 추세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봉상으로는 아직 한참 관점이 남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서 4시간 봉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공안시에 좀 약간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간섭이 생기면서 좀 애매해진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뭐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라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점을 많이 치잖아요. 근거를 확보하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애매한 것에 있어서도 말을 할 때가 많은데 저는 상승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제 관점에 의해서, 제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매매는 할 수 없으니까 전략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냥 이 흐름을 계속 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들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확률을 생각을 했을 때 상승할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하락할 확률이 높은가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체크할 때 이 캔들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면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지표를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오늘은 다른 보조지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 댓글에 이 차트 3분할한 거나 아니면은 그냥 1분할 차트에서 RSI는 14일을 보는 게 맞는데 스토캐스틱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맞아요. 스토캐스틱은 몇 분봉을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심지어 일봉 차트에서도 스토캐스틱이 달라져야 돼요. 즉 이 말은 각 봉에 따라서 정말 잘 맞는 스토캐스틱이 있는 거고, 일봉상 잘 맞는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될까요? 26력이 잘 맞을까요? 26력을 체크를 하면은 민감도를 되게 낮췄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하락과 작은 상승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큰 하락 또 큰 상승은 잘 보이지만 정말 작은 하락 등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에 해당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민감도를 최대한 감안하고 페이크라는 것도 약간 계산을 했을 때는 일봉 차트에서는 533이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보세요. 과매도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 자리죠. 그다음에 과매수 이후에 하락이 나올 때 이 자리고, 또 과매도 아래랑 같이 보세요. 과매도, 과매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자리는 뭐가 유리할까요? 지금 자리로 보세요. 일봉상 533 스토캐스틱에서 바닥에 깔려 있죠. 과매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봤었던 방향성,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에서 이제는 과매도에 깔렸으니까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확률상 이쪽이 높다라고 보는 것. 그리고 늘 항상 그렇듯이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락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매수가 했으니까 하락을 한다. 실제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매도가 일어난 이후에 상승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횡보가 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때 큰 하락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동평균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점이 낮아지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죠. 즉 이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스토캐스틱도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거의 파동 형식을 갖잖아요. 이 파동 형식을 갖는 뭐 보조지표 등은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 또 고점이 낮아지는 것들은 큰 추세선에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과거 차트를 보고 그냥 과거에 맞았다라는 것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스토캐스틱 두 선을 그냥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장은 좀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변수로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지금 단기장 방향성은 우리가 상승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좀 처음 설명드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토캐스틱은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이동평균선 설명할 때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파동 형식을 갖게 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단기장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장기장은 볼 필요 없이 지금 추세가 곧 중기 추세를 나타내고, 추세의 전환 시기, 또 추세가 어디로 향할지를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알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부터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번 조정에서 추가 매수에 들어간다는 비중을 들어갔고, 이 아래에 걸어놨었던 비중은 체결이 안 됐어요. 뭐 저도 안타깝지만 높여서 살 생각은 없고 그냥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뭐 뚫어낸다면 다시 매수가를 설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추가 매수 비중은 좀 일부는 투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이더리움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LDO, 리도다오라는 토큰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도 좀 약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더리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클도 그렇고요. 또 검색해보면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네, 이런 것도 이 리도다오 토큰하고 비슷한 그런 차트를 띄우고 있죠. 자, 세 개의 차트가 똑같고 이클도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장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외 장에서도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모두 강세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자, 이더리움의 강세장이 되는 원인은 하드포크가 있어서 그래요. 단 하나죠. 하드포크 때문이에요. 그래서 웃자는 말로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를 하면은 이더리움 캐시, 이더리움 뭐 골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석대로 설명을 하자면 POW파와 POS파가 나뉘는 거고, 이 중에서 하드포크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드포크가 이때 실행이 된다면은 그 전까지 기간에 강세를 가지면서 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등을 띄우고 있지만, 여러분들 조정장에 있어서는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은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냥 이더리움 하나를 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뭐 리도다오 토큰을 설명을 드렸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 댓글에 보시면은 뭐 LDO 토큰을 사서 수익을 봤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토큰을 샀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이런 잡코인에 투자하기 싫어, 그냥 이더리움 담으세요.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시간이 정말 없으면 그냥 이더리움 담는 게 답이죠.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달에 FOMC 일정이 있나요? 지금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셔도 8월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 7월 FOMC 일정 이후에 좀 해설을 하면서 다음 일정이 9월에 있다. 8월에는 사실상 FOMC 일정이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을 보면서 거의 매월 FOMC 일정 있고 매월 뭐 이상한 이벤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8월은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앞으로 8월 10일 이 9시 반에 CPI 값이 발표가 돼요. 뭐가 중요하냐? 이전값이 9.1%였고 예측값이 8.9%예요. 자, 분석가들과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은 9%가 피크아웃, 즉 산을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산을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9%다. 이제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한 번에 꺾이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은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을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봤었던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좋은 거고 실제로 발표값에 따라서 장세도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내시간봉, 일봉, 주봉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한 9일자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시고 9일자 이때 CPI 값 발표 전날부터 해서는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값이 약간 좀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아니면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예측을 안 해볼게요. 그냥 관찰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오일 프라이스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시기만 좀 주목을 해보시고 8월 10일 9시 반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웰시에서 준비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 선물 무료 리딩, 선물 무료 브리핑 서비스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오늘은 뭐 신청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신청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신청하신 분들도 들으세요. 신청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방을 입장을 하시면은 관점이나 아니면은 매수 근거나 지금 현재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도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자, 이 트레이더가 나는 뭐 A, B, C로 봤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거는 A, B, C가 맞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봤다면 이 파동을 어떻게 봤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지만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중첩 구간이 일어났을 때 이 구간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좀 더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구간을 봤어요. 나 캔들은 좀 상승을 했었네. 그럼 나는 상승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실제로 상승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감정 이입까지 제대로 살리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 차트를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 그림 있죠. 여기까지. 이런 헷갈리는 구간에서 나 이 그림대로면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근데 캔들이 다시 이 캔들 형태만 보게 되면은 현재가로 이 5일선이 아래로 갔다. 그럼 미래 그림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설을 했을까? 아닌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뭐 그냥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끝도 없어서 다 하나하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깊은 고찰을 해보라라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넘어가시면은 이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고민이 좀 짧아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 무조건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이게 선행 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